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2017년 다음에서 연재되었던 나빌레라입니다. 나빌레라라는 단어는 조지훈 작가의 승무에 나온 문구로 나비와 리을레라라는 표현이 합쳐져 나비 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와 재능과 실력은 있지만 자신을 믿지 못해 방황하는 청춘이 발레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읽으며 저 스스로에게 이런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빠 평생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다가 이른을 앞둔 나이에 평생을 가슴 안에 간직했던 꿈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 가족들에게는 손살에 쳐지고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모든 상황에도 이번에야말로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어 보겠다 하고 뛰어들어 볼 수 있을까? 울어도 괜찮아. 넘어져서 잠시 아파하고 울어도 괜찮아. 달리다 넘어져 잠시 아프다고 해서 왜 달렸던 건지만 잊지 않으면 돼. 작중 할아버지께서 달리기 대회에서 넘어져 상심한 막내 아이에게 해주신 위로였지만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달리다 보면 신발끈이 풀릴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 창피함과 속상함에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한바탕 울고 다시 출발하면 돼. 그러다 그동안 미처 떠올릴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궁금증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그동안 수없이 바뀌며 변덕을 부렸던 나의 꿈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이 하고 싶으셨던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 곳은 가보리라. 망설이다 보면 작은 후회들이 모여 큰 미련으로 남게 되니까. 언젠가 2022년을 함께 돌아보았을 때 그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남기기보다는 그래, 그때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라는 감사가 함께하는 한 해로 기억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초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꿈은 그곳에 있어요. 조금 느린 걸음이어도 출발선 한참 뒤에서 시작해도 가슴이 터질 듯한 전력 질주를 해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꾸준하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걸어오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 책을 가파르고 숨찬 등산길에 발견한 나무 그늘 아래 그루터기처럼 위로와 쉼을 주는 작품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와 같은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슴 두근거리고 눈을 반짝이게 하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잠자리에 누워서 가볍게 읽기 좋은,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나빌레라라는 작품과 함께 여러분께서도 눈부시게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블리오 배틀을 준비하며 어떤 책을 공유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보며 종이책을 읽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바일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기며 읽는 종이책의 감성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요르그 조벨님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읽고 책장에 놓아주었다가 다시 읽게 된 책입니다. 작년 6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합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들을 배우고 적응하고 바쁜 나 자신을 좀 다독이지 못하고 유독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친 마음의 안정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 책장을 살피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고요. 이 책의 주인공 물개 요는 현실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행을 하면서 흰곰, 물고기, 향유고래, 펭귄, 사람 등 다양한 생명들을 만나면서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하고 찾아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책입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요는 늙은 흰곰을 만나 같이 얼음산 정상으로 향하게 되고요. 흰곰과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둘은 전혀 다른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흰곰이 묻습니다. 얼음산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니?
기분 나쁜 바람, 축축하고 흐린 눈송이, 우중충한 구름만 실컷 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본 것을 말해줄게. 늙은 흰곰은 노래하듯이 말을 이어갔고 코앞으로 춤추며 떨어지는 눈송이를 보았다네.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도 보았다네. 그 사나운 바람 속에서 난 웃었다네. 이 책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소소한 평범한 일상에서도 많은 행복의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가?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가까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긴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정말 사소한 그런 즐거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현실에 좀 그냥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슬프고 더 우울해지고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나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입니다. 이 책 뒷면에 써져 있는 무심코 허비했던 당신의 하루를 되돌려 드립니다. 라는 것에 빠져서 제가 구매를 결정했어요. 왜냐면요. 저는 늘 시간이 모자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일이 너무 많고 매번 더 늘기만 하고 정말 저는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을 딱 봤는데 정말 뒤에 후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셋 이상의 아가 키우는 워킹맘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 이 책을 읽었는데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책은 없지? 왜 워킹맘을 위한 책이 아니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고 결국 안 해. 싫어요.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못 읽겠어요. 나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고 맨날 부지런해야 된대. 저도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뭔가 책을 샀으니까 뭐 하나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래 다시 한번 펼쳐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찾아보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문.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거야. 이 주문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주문에 있는 책 중에서 그 실행 방법, 스케줄표 작성입니다. 적어봤더니 정말 한 5분, 10분 이 정도의 그런 쉬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고 나서 이걸 쓰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쉬는 틈에 제 쉼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저는 숨을 쉬는 거죠. 두 번째 주문. 잘했어, 애썼어.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문. 가벼운 한 걸음부터 시작해. 그래서 내가 한 걸음씩 시작을 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아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선택해서 조금 주문을 선택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독서교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어린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행동과 말들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노키즈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겉으로는 어린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대신 노키즈존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커피숍이든 음식점이든 누구의 방해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길 원하거든요.
이런 저에게 어린아이들의 소음은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겨울왕국2로 불붙은 노키즈존 논란, KBS 뉴스에서 소개된 내용이고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사실 한 3초 정도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은 겨울왕국은 디즈니의 작품이고 디즈니의 주요 타겟층은 바로 어른들이 아닌 어린이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생각을 고치게 도와준 책이 바로 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독서교실에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선생님, 이건 풋사라예요. 축구화 아니고요. 축구화란 바닥이 다르고 발등 부분이 납작해서 공차기가 좋다고 신나게 얘기했다. 그래, 우리 일단 신발 벗고 들어갈까? 그런데 현성이가 뜸을 들였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신어서요. 엄마가 끈을 묶어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못 묶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젯밤 연습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어쩌면 될지도 몰라요. 나는 말했다. 그래, 현성이가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어때? 마침 그날 현성이가 읽은 책은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그림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시간이 흐르면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지지. 어쩐지 뭉클해져서 말했다.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저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시간이 걸릴 뿐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뒤 현성이는 아버지한테 배운 방법을 떠올리며 신발끈을 묶었다. 어린이들은 나를 방해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 위한 불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늘 우리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낯설고 처음 해보는 것이 많은 미숙한 어린 시절을 겪어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언제든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어른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였듯 때로는 어린이 같은 다양한 고객들의 세계도 마음에 받아들여서 더 많은 고객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CS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